그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된 것에 있어가지고 윤석열의 친서가 큰 역할을 했다. 정말 홍보에 열심히 아주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언론들이 정말 아무런 어떤 검증의 과정들 이런 것도 거치지 않고요. 그냥 이 대통령실발 내용들을 그대로 열심히 지금 받아 써줘요.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뭐 지난주에 윤석열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 뭐 체코 대통령과도 관련된 내용으로 한국 기업에 요청을 했다. 이 참여를. 그리고 특히나 신규 원전 건설만이 아니라 이제 노후화된 체코 제조업 분야라든가, 그러니까 반도체, 전기차와 같은 신산업 중심 전환에도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AI 연구개발 협력 방안까지도 해서 뭐 다 딜을 이렇게 쭉 걸어요. 그래서 걸어가지고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적으로 윤석열이 정상회담을 하던 그 과정 속에는 안덕근 산자부 장관도 나토 정상회담 중에 관련된 내용을 담아가지고 비밀 특사로 앞서 얘기했던 윤석열 친서를 들고 체코에 방문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24조 원 규모의 이 신규 원전 사업을 따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말이에요.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뭐 겉으로는 정말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여요. 막 24조 원 금액 다 내걸고 참 대단한 성과처럼 보여요. 근데 실상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성과냐?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박 아니다 이거. 쪽박이다 쪽박. 첫 번째는 이전에도 좀 여러 차례 제가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던 건데, 작년에도 그렇고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지식재산권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었다라는 점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소송 중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22년 10월에 보면 윤석열이 원전 개발 최대 치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폴란드 원전 수주 어쩌고 할 때도 보면 언론사들이 원전 수출 대성공이다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 사실상 정식 계약도 아니고 LOI나 뭐 MOU 같은 그런 방식이었다라는 것도 뭐 있었는데, 그건 그런 걸 좀 차치하더라도요. 미국 웨스팅하우스라는 원전 개발사가 폴란드 원전 개발 사업 후보군으로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내걸었던 그 APR 1400이라는 원전, 그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이 있는데 이거를 갖고서 무단 사용했다 이런 걸로 소송을 걸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만이 아니라 재작년에도 관련된 문제를 좀 지적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지금 막 떠올리니까. 근데 일단은 이미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2009년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우리가 이미 기술 자문료를 천문학적 비용을 웨스팅하우스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니들 기술 맞아 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술 자문료로 웨스팅하우스가 중개업자로 손도 안 대고 정말 코를 풍격이 됐는데, 이걸 알면서도 폴란드 원전 수주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이번에도 이제 APR 1400을 기반으로 해서 그 설비 용량을 조정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APR 1000 조정한 거예요. 그냥 설비 용량만.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건도 결국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권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윤석열 정권의 치적이냐? 아니죠. 치부여야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돈은 돈대로 날리거나 이를 무시하고서 그냥 강행을 하게 되면 이 국제무역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보예요. 그런데 이걸 언론들이 제대로 지적을 합니까? 안 해요. 제가 언론들 쭉 보는데 다 최대 치적으로 막 15년 만에 뭐 어쩌고 진짜 절로 쌍욕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경쟁사인 프랑스보다도 얼마나 줄였습니까? 무려 절반 이상을 낮은 가격을 수주했다. 그 가격으로.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원전 건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은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런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책정을 하면서 향후 재정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문료까지 여기다가 줘버리게 된다? 야, 이거 뭐 감당 가능하겠습니까? 그 손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아니어도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서 천문학적 기술 자문료까지 준다. 남는 건 있어요? 잃는 게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새로운 설계와 기술 적용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체코랑 약속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공기 지연이나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원인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심각하게 그 문제가 산적해 있죠. 유럽 규격에 맞춘 체코의 어떤 원하는 요소를 맞춰주기 위한 그런 새로운 설계 과정에 있어서 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아주 큰 리스크인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APR 1400에서 설비량을 줄이게 하려면 여러 어떤 대형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구조적 시행착오가 예상되는데 이게 뭐 또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하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체코와 약속한 이 시일 내에 맞출 수 있는 것조차도 미지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채팅창에서 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주가 조작도 아니겠느냐, 주가 부양을 위해서 원전 관련된 테마주. 그럴 가능성도 전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이번 수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가 조작의 흑막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치적 성과로 활용하는 것도 크겠죠. 실상은 국민의 세금으로 무모한 도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는 즉시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국회 차원에서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그 위험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국민께 아주 소상히 밝혀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원전 수출이라고 하는 그 화려한 이 포장지 속에 이 위험과 부실의 시한폭탄이 들어있는 건데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이 폭발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죠. 물론 물리적 시간으로 따져보면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터지질 않을 시한폭탄이긴 합니다. 원전 진짜 그냥 건설할게요 하고 1년 내로 뚝딱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년은 바라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치적으로 띄우고 그 다음이나 그 다다음 정부에 폭탄 돌리기를 하겠다, 이 의도인 거죠. 어차피 우리 쪽에서 터지는 건 아니니까 일단 성과 열심히 홍보에 쏘아 올리고 그걸로 어떤 여론의 전환, 이걸 좀 그걸 꾀해 보겠다 그러면서 상당히 무책임하고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능한 외교의 실책이죠, 명백하게. 그런데 이걸 또 성공한 외교인양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초등학생 받아쓰기 하듯이 하는 언론들을 보면 언론이라고 내거는 것조차도 언론들은 부끄러워해야 된다. 언론도 문제고요. 정말 참담합니다.